우리 부모님이 체험했던 이야기. 나는 그런 일을 체험했던 기억은 그다지 없으니 영감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영감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친척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다. 내가 2살 정도일 때 내륙지방에 살던 우리는 옆 변에 있는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고 한다. 넓은 터에 있는 어느 신사가 관광지로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을 조그마한 나를 데리고 걸어 돌아다니다가 벌써 낮부터 녹초가 됐다. 가게마다 혼잡한 상태라서 관광지 인파 속을 빠져나와 걸어갈 수 있는 범위에 있던 작은 어촌에 들렀다. 거기서 해물덮밥 등을 점심으로 먹었다. 시골 바닷가 관광지에는 비슷한 장르의 오래된 해물 요리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고 관광객보다는 단골 지역 주민 같은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 작은 식당가는 바다의 면에 있었고 해안 절벽에서 50m 정도 떨어진 그 해면에는 이스쿠시마 신사를 방불케 하는 도리이 같은 게 서 있었다. 지금은 이렇지만 오늘 저녁 때는 물이 빠지니까 저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라며 가게 주인이 도리이 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걸 듣다가 끼어들어온 주위의 단골 손님들 말로는 근처 인기 관광지에 가려져 버린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 한다. 처음 보는 점원이나 손님들이 말을 걸어오는 가게의 편안함을 좋아하진 않았던 부모님은 부침성만은 좋아 그냥 웃으며 흘려듣고 가게를 나왔다. 그렇지만 모처럼만의 타이밍이라 혼잡의 절정을 넘긴 유명 신사로 돌아가 몇 시간 돌아다닌 후 저녁이 되어 다시 그 어촌으로 돌아왔다. 낮에 갔던 그 작은 식당가는 라디오 음악 소리와 아저씨들의 잡담 소리로 점심때의 분위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고 이쪽을 깨달은 가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추천받은 바닷속 도리 이야기인데 날씨와 방향이 좋아서 수평선으로 지려는 석양과 거기에 비친 도리이가 잘 찍은 사진처럼 아름다웠다고 한다. 또한 썰물로 물이 빠져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바닷속 모래가 노출되고 바닷물이 웅덩이처럼 변해 석양에 빛나고 있었다. 길을 헛디디지만 않는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도리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였다고 엄마는 말했다. 썰물 때의 이스쿠시마 신사의 대형 도리이도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최근 알았다. 이 광경에 너무도 감동한 아버지가 절벽에 설치되어 있던 돌계단을 내려가 도리 쪽으로 향해 가려고 했고 엄마는 안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엄마는 나에게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나는 엄마의 소매를 움켜쥐고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에는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잘 울었던 아이로 동네에서도 유명했던 나였다는데 그때만은 모습이 이상했다고 말한다. 영화 같은 데서 뭔가에 습격당한 여성이 지르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내지르는 큰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숨도 쉬지 않고 10초는 소리치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다만 그때 얼굴에서 나오는 필사적인 느낌과 눈물로 인해 내가 울고 있다고 엄마는 판단했다고 한다. 아버지도 역시 이 이상한 목소리에 놀라 엄마 쪽을 돌아보았고 해안 절벽 위로 돌아와 내 모습을 확인하러 왔다. 엄마가 나를 다시 안고 당황한 듯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울음을 그치고 아무것도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녀석 왜 그랬냐며 아버지가 안심된 얼굴로 웃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발밑에서 위화감을 깨달았다. 봤더니 발목에서 아래로 신발 속과 양말까지 펑 젖어 있었다. 왜? 생각하며 바다 쪽을 돌아봤더니 바다는 썰물은커녕 시커먼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돌개나는 좀 아까까지 아버지가 있던 위치까지 물이 차 있었고 파도 소리까지 확실히 들리고 있다. 석양에 젖은 붉은 하늘과 거기에 비친 도리이는 변함없었고 바다만이 이상하게 시커먼 색깔이었다. 해가 지는 하늘색을 반사하지 않는 새까만 수면에 이곳저곳에서 하얀 거품이 보이고 물이 발 아래 해안 절벽으로 찰박거리며 소리를 내며 부딪혀오고 있었다. 부모님은 붉은 하늘과 검은 바다, 둘로 나뉜 광경을 앞에 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에? 썰물로 변한 거 아니었어? 물 다 빠졌었는데? 안 빠졌으면 못 들어가지. 아버지는 자신이 착각해서 맘대로 바다에 들어가서 젖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엄마도 물이 빠진 바다를 봤기 때문에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일단 젖은 신발과 양말을 갈아 신기 위해 낮에 갔던 해물덮밥집에 부탁하려고 바다를 마주보는 그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다가가서 알았지만 사람이 없다. 통행인도 가게 단골 노인들도 점원인 아저씨도 아까까지 있었을 텐데 기척이 없다.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던 건 라디오 소리였다. 문득 아버지 시야 끝에서 뭔가가 움직였다고 생각돼 그쪽을 바라봤더니 1층에 가게를 둔 집 2층 창문의 커튼이 막 닫혔는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다른 가게들의 2층도 자세히 봤더니 창문 너머 방 안에 사람이 있었다. 모두 노인들이고 낮에 봤던 얼굴도 있었다. 그 여러 개의 시선이 모두 무표정한 모습으로 아버지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도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해안절벽 돌계단으로 그 도리 밑으로 가라며 부모님에게 권유한 사람들이 감정 없는 눈으로 노려본다. 그 의미를 알기도 전에 엄마가 아버지의 등을 밀었고 정신을 차린 아버지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비명을 지른 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바닷물이 가득 차 있던 게 무서웠다기보다 그 신사를 추천해놓고 마을 사람 모두가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려는 걸 보고 있던 게 더 무서웠어. 사실 처음부터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는 쪽이 덜 무서웠을지도 몰라. 하고 엄마가 웃으면서 네가 없었다면 아빠는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야. 라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런 신사는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래도 신사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체험을 하나. 나는 초등학교 때 무서운 꿈을 많이 꿨는데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아빠가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해줬던 영향도 있었을지 몰라. 그런 꿈 중 유독 무서웠고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꿈이 있어. 꿈의 시작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 계절은 여름으로 시간대는 아마 밤 11시 정도였을걸. 꿈속에 나는 자려고 방의 덧문을 닫는데 그 덧문을 닫는 일이 나는 너무 싫었어. 덧문을 닫으려면 창문하고 방충망을 모두 한쪽으로 밀어내고 덧문을 잡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밖의 어둠과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내 쪽을 물끄러미 보는 것 같아 나는 너무나 무서웠어. 내 방에는 창문이 2개 있었어. 마당에 면한 남향의 큰 창문하고 서향의 작은 창문. 남향 창문은 아직 괜찮았지만 서양 쪽 덧문을 닫는 게 무엇보다 싫었어. 서양 창을 열면 손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벽돌 담장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는 잡목림이 펼쳐져 있고 어두운 잡목림 안에서 뭔가가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그래서 꿈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꿈속에서도 역시 그 서양의 작은 창문에 덧문을 닫을 때
난 무서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서양 창문에 덧문을 닫을 때 항상 그 일은 일어났어. 나는 덧문을 닫기 위해서 창문하고 모기장을 전부 한쪽으로 밀어놓고 덧문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 그때 잠목님 어둠 속에서 뭔가의 기척을 느껴. 공포로 인해 닭살이 돋아. 나는 조심조심 숲속 방향으로 눈을 돌려. 어둠 속에서는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 그 정체는 양복을 입은 3등신 정도의 조그만 아저씨. 그 아저씨가 물끄러미 이쪽을 보고 있어. 그리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아저씨가 웬일인지 벌써 눈앞에 있는 담벼락까지 다가오고 있어. 나는 공포로 재빨리 덧문을 닫으려고 하지. 하지만 다 닫지 못한 덧문 틈으로 아저씨의 팔이 엄청난 기세로 방 안으로 들어와 내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여기서 항상 장면이 바뀌어. 깨닫고 보면 나는 4차선 정도 되는 넓이의 큰 자갈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길 양옆으로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계절은 여름인지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그것 말고는 아무도 없어. 길은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나는 길 한가운데를 걷기 시작하고 그 시점에서 꿈의 기억은 끝이 나. 여기까지가 어릴 때 빈번하게 꾸던 꿈 중에서도 제일 무서웠던 꿈이었는데 이것만이라면 단순히 어릴 때 꾸던 무서운 꿈으로 끝나버리지. 하지만 그 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 체험을 하게 돼. 이번에는 내가 초등학교 5, 6학년경의 현실 이야기. 계절은 여름으로 딱 여름방학 중. 여름방학은 매일 근처 사는 친구하고 놀았어. 지금은 우리 집 주변으로 많은 집이 이사와서 주택만 즐비하게 됐지만 예전에는 곳곳에 공터와 잡목님 등이 있어서 애들이 놀기엔 안성맞춤이었지. 당시엔 페미콤이 유행했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밖에서 노는 애들이 많았었지. 공터에서 피구, 발야구 등을 하거나 강이나 연못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낚시, 가재잡이 등도 했고 나중에는 사슴벌레나 딱정벌레를 잡거나 했지. 나도 친구도 사슴벌레나 딱정벌레는 특별히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잡으러 다녔어.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런 벌레들을 잡는다면 꼭 저기로 가야 한다는 곳이 있었어. 거기는 자위대 주둔기지로 일부는 일반인도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어. 기지 내에는 넓은 잡목림과 저수지, 토사 등이 쌓여 이루어진 작은 언덕 등이 있고 에어건 등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등 아이들이 놀기에는 최고의 장소였지만 그 장소는 학군 밖이라서 초등학생이 가기에는 조금 멀고 저수지 등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는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 하지만 사슴벌레나 딱정벌레 잡기에는 절호의 장소였으니 여름방학에 친구와 같이 가보기로 했어. 자전거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어. 국도에서 샛길로 접어들어 숲속을 나가니까 어느새 그 부지 안에 있었지. 그 땅은 엄청 넓었고 곳곳에 있는 출입금지 구역에는 자위대 시설 같은 게 있었고 땅이 흙으로 된 곳은 전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터필러 자국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어. 어떤 애들이 와서 만든 것 같은 비밀기지 같은 것도 있었지. 나하고 친구는 적당한 잡목림 안으로 들어가 말벌에 조심하면서 정신없이 나무를 발로 찾고 떨어지는 벌레들을 모았어. 소문대로 나무를 차니까 툭툭 떨어졌어. 2시간을 했더니 곤충 채집망에 가득해져서 나는 친구랑 넓은 곳으로 옮겨 가지고 돌아갈 벌레를 신나게 고르는 작업을 했지. 선별 작업도 끝나고 해도 지려고 해서 슬슬 돌아가자고 이야기가 나와 자전거를 세우던 공터까지 가기로 했어. 공터 근처까지 왔을 때 자전거가 세워진 바로 근처에 차가 서 있는 게 문득 보였어. 파란 도색이 된 경트럭으로 운전석에는
남자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 조금 먼 곳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차 안에서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것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나와 친구는 왠지 갑자기 공포로 무서워졌지. 기지 내에는 일반인도 통과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왠지 무서웠어. 덤불 속에 숨어서 차 쪽을 살피면서 자전거를 가지러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어. 결국 결심을 굳히고 자전거를 가지러 가기로 했지. 자물쇠를 바로 풀 수 있도록 열쇠를 손에 들고 차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서 자물쇠를 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같이 달렸어. 노면은 자갈밭하고 웅덩이 같은 게 있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라서 타고 달리는 것보다 손으로 밀고 달리는 쪽이 빨랐지. 차에 있는 사람은 딱히 쫓아오진 않았어. 그런데도 무서워서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어. 그때 뒤에서 친구가 잠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달리기 힘든 자갈길이라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 같아. 나는 돌아봤지.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내 눈에 들어온 풍경은 꿈에서 봤던 그 풍경 그 자체였던 거야. 멀리까지 계속되는 넓은 자갈길, 양옆으로는 광대한 잠목림. 놀란 건 아니었지만 공포로 인해 마음속의 실이 툭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했다고 봐. 이미 남자 일은 어떻게 돼도 좋았지.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 나와 친구는 어떻게든 무사히 집까지 돌아왔어. 친구에게는 내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나중에 같은 학년 다른 반 아이의 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장소는 그 자위대 주둔기지 내였다는 거였어. 나와 친구는 주둔기지에서 봤던 남자 이야기로 한동안 들떠 있었어. 그때 봤던 차에 타 있던 남자가 그 아이의 아빠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그 뒤로 나도 친구도 무서워지는 바람에 그 자위대 주둔기지에는 가지 않았어. 나는 영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자주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예지몽도 꿨어. 가위는 자주 눌렸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쉴 수 없었어. 엄지발가락부터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힘이 쭉 빠져. 마지막으로는 우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땀에 푹 젖어서 뛰쳐 일어났긴 했지만 예지몽은 2번 꿨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반이 바뀌었을 때. 꿈속에서 같은 반이 됐던 아이들이 실제로도 전부 같은 반이 됐어.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예전에 살짝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이 아이와 같은 반이 되고 싶다든가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다든가 하는 희망이 있었지. 반이 바뀌는 건 선생님이 왕따인 애들 등을 고려해서 사람을 골라서 배치했기 때문에 꿈속에서의 내 희망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치가 서로 맞아떨어졌을 것이라고 봐. 가위도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해. 다만 그 주둔기지에서 경험했던 공포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 돌아본 순간 처음으로 내가 방문했던 장소가 꿈에 나왔던 풍경과 완전히 똑같았던 순간 되살아난 꿈의 기억과 공포. 신기한 경험이었어.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무서운 꿈도 이상한 경험도 안 하지만 역시나 그 주둔기지에는 지금도 가고 싶지가 않아.